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움직임 폭이 나왔겠죠. 비덴트 플러스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플러스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비덴트 직전에 또 하나투자증권이 시간에서 급등 상한가 나오고 뭐 다음 날 변동성이 확장된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 이슈를 부각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의 확장을 주고 거기에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뒷받침되고, 이거요 공식적으로 문자 사인 나간 거는 17,350원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은 11월 2일입니다.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차익 실현돼. 그 다음날 11월 3일날 막 변동성이 확 너무 커. 프로그램 매도야. 수익이야. 차익 실현 전략 끝. 근데 갑자기 프로그램 매수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쭉 당겨서 폭등이 나오면서 마감됐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차익 실현 조금 일찍 했다 상관없어요. 뭐 18,000원대 차익 실현했다, 19,000원 차익 실현했다 상관없어요. 더 오르더라도 더 올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거래대금이 더 터지고 그만큼 수급이 유입됐다는 거죠. 그럼 또 따라붙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에서는 그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비덴트입니다. 일주일 내내 거래 터집니다. 거래 터집니다. 근데 월요일날 거래 터트려 놓고 18일날 상한가 만들어 놓고 18일날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19일날 윗꼬리 달리고 또 월요일날 25일날 윗꼬리 달리고 26일날 윗꼬리 달리고 23일날 24일날 그리고 25일날 기준에서 이제 어제 기준에서 목요일의 기준에서 28% 폭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추가 폭등 20% 그리고 꼬리 거래대금요 어마어마했겠죠. 자,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주력주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눌려지네. 지난주 대비 2주 전 대비해서는 좋지만 이거 굉장히 뭐 짜증스럽고 어려울 수 있네요. 게임주의 가격 반발이 아주 시원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좀 종목별로 엇갈리고 제한적이네요. 그 두산중공은 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야? 얘는 좀 빼고 이동도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일 뭐 단날에 문자 사인도 드리지 않았으니 비덴트 오늘 그냥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장 초부터 거래가 빵빵빵 개장 초부터 거래가 빠바바바방 터져 있습니다. 오케이. 거래대금 개장 초부터 해서 뭐 쭉쭉쭉 되면서 거래대금 1위를 계속 유지했죠. 거래대금 1위. 편입입니다. 32,000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 범위에서 5% 추가하고 20이 아니라 이제 10%죠. 단기 10% 들어갈 겁니다. 결론은요. 추가 편입 33,700원에 5%에서 10%.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야? 32,850원이 평균. 32,850원.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쭉쭉 치고 쭉쭉. 그 고점이 얼마 되냐면 여기 고점 가격을 안 적어놨는데 여기도 2%가 아니라 4%가 되죠. 그렇게 해서 고점이 36,000원대 훌쩍 넘어요. 36,000원대. 결론은요. 그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우리는 평균이 32,850원 또 그냥 1차에 다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10% 이상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고점 기준으로. 그럼 2% 밀리면 절반 차익 실현,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그 기준 35,700원, 35,000원 이탈시. 그럼 평균 35,350원.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32,000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차익 실현 35,700원 그냥 전량 매도. 얼마예요? 12%, 11%? 그런 수익을 내고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캔들 패턴도 좋지만 거래대금만 뭐 유지되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좀 작을수록 거래대금 유지시키는 게 좀 어렵죠. 그 뺑뺑이를 계속 돌려야 되고 금융당국이 계속 들여다보니까. 지금 21일 날 23% 그리고 뭐 그 이후에 24% 결국은 11월 달에 11월 1일 날도 폭등이고 상한가 수준이고 11월 9일 18일 날 상한가. 단날 변동폭.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22일 날 25.29%. 20일 날 월요일 날 아유 죄송합니다. 17.4%. 내후의 조직수. 월요일 날.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9% 올랐다 꼬리 달리고 수요일 날 8% 올랐다가 꼬리 달리고 목요일 날
다시 28%. 이게 우리나라 거래대 그 상승률 2위. 상한가 종목 하나 그리고 목요일 날 상승률 2위.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기준, 금요일 날 기준 그렇게 해서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금요일 날 기준에 비덴트입니다. VA 들어왔습니다. 뭐 비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아까 문자 차익 실현 문자까지 나갔죠. 그러면 이제 비덴트에 대해서 모멘텀이 어떤 게 나왔느냐? 지금 누적적으로 엄청난 매집이 단행돼 있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매집이 단행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집이 단행돼 있다 해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죠.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제 도박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8%의 강세지만 어떻게 딱 고점 대비해서 뭐 10% 이상 미끄러진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1조 2천억이 터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간 현지 시간 기준 18일과 19일 이렇게 되면서 변동이 나왔고 그게 이제 사실상 10월의 기준이고요. 이때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졌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보니까 어떻게 변동이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대처가 되시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고 비중도 이게 대처가 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내시면요. 항상 이런 종목을 원하세요. 단기간에 뭐 막 70%, 50%, 70%씩 올라오면 저도 이런 종목 욕심나죠. 뭐 있어 한 방이지. 내가 사고 딱 하나 둘 셋 올라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샀을 때 프로그램에서 더 들어와서 올라라. 결국은 프로그램이 두들겨 패니까 막 밀려 떨어지고. 자, 어찌됐건 지금 비스홀딩스 지분의 추가 확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멘텀이 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금요일 날 기준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뭐 관세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인에 대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두자라고 이제 여야의 합의가 어느 정도 또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도 심리적인 요인이 될 거예요. 캔들의 기준에서는 전서고형의 기준인데 전서고형이 떴다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응?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아 일단 전서고형이 떴구나.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 또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향되는 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죠. 내가 혼자 매매해도 될 정도의 거래대금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체 거래대금 또 변동성이 월등한 거래대금을 원하려면 거래대금이 그래도 2천억 전후는 터져줘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거래대금 2천억 터져야 된다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 하면 그럼 전국은 윤정도 제자예요. 농담 아니라. 어디 뭐 2천억 거래대금 그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요. 윤정도가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지려면 2천억 정도는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의 매매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죠. 정형화한 교재를 가지고. 추석 체크 한번 합시다. 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 야 거래대금 보고 비덴트도 뭐 28% 목요일날 올라오고 그 이전에 폭등 나오고 18일날 상한가고 그런 종목을 거래대금 수반만 되면 매매 기준 설정할 수 있다라고 잡아드렸는데 성공이 되잖아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예 지금 못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뭐 쭉 올라왔다고 저기서 살 걸 아니라니까. 그런 매집을 하는 거는 실적주의 기준인 거고 성장주는 거래대금 터질 때. 네? 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 그리고 지금 광고가 들어와 있어. 광고가 03번 방에 광고가 그 얼른 치우세요. 광고 매크로 써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들어와 있던 거야? 그 핸드폰으로만 광고가 보이니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갖고 핸드폰으로만 광고 보여요. 그래서 빨리빨리 저희가 이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만간 뭐 12월 7일부터는 카카오 자체에서 막는다고 하니까 자 03번 방 직원분 내보냈어. 잘했어. 거거 그렇게 하셔서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사실상 VVIP 방의 단문 문자죠. 단문 문자고 그리고
이 동영상 또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VVIP 회원님들은 듣고 편입을 한 거고, 또 스페셜 방에서도 듣고 매매 기준을 잡은 거고, 문자로 이제 먼저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편입 기준 잡을 때에도 이렇게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드려요. 주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제한적으로 공략을 하십시오. 변동성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주의는 드려놨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2%, 고점 대비 4% 차익 실현. 이 부분은 우리가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항상 보여드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 기준에 주식 수가 이제 4,500만 주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4,560만 주. 근데 3,000만 주대 이상, 3,8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대주 지분을 빌려다가 매매를 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어요. 35,300원일 때. 근데 고점이 얼마냐면은 36,450원을 찍습니다. 20%를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단가가 32,850원이다 보니 물론 더 밑에 사신 분들도 많아요. VVIP 방에서는 라이브를 들으시니까. 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1.5 혹은 뭐 2% 가격에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왜? 단기간은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슈는 있지만 뭐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쭉 들어 올려서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자락까지 밀리면 이걸 마지노선으로 보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야, 변동성이 원체 커서 난 더 보고 싶은데 그래도 고점 대비 5% 밀리면 안 됩니다. 차익 실현. 결국 우리가 이제 확보한 그 차익 실현 범위는 35,000 뭐 350원에 팔았다고 치고 32,850원의 편입 단가라고 치면 얼마? 2,700원, 2,500원. 그죠? 2,500원. 그렇게 되면 2,500원이면은 얼마? 한 7% 되네. 7, 3, 21, 37, 2,000, 한 7% 되겠다. 수수료 빼고 7% 수익. 근데 만약에 이제 일자 편입할 때 32,000원에 다 사시고, 그리고 나는 고점 찍고 1.5% 밀린 35,900원에 차익 실현했어 라고 하면, 그럼 얼마? 3,900원 수익이니까 한 11%, 12% 수익이 됩니다. 다만 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우리 유료 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왜 이런 걸 해도 나는 안 될까요? 응? 비덴트를 해도 또 단화를 해도 분명히 폭등인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요. 기준점대로 대처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두 번 분할 매수라든가 또 고점 대비해서 뭐 기계적으로 밀리면 손절, 차익 실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거래 터뜨리고 양봉일 때 초기 자락에 시초가 넘기고 그러면 다 또 고점 넘기고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여기서 따라 붙게 돼요. 그리고 밀리면은 손절 기계적으로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밀려서 내가 설정해 놓은 손절이 아니라 공포감에 손절을 해, 공포감에. 알겠는데 내가 더 이상 손실 나면 안 돼. 이제 큰일 나. 이 돈 없으면 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공포감에 손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또 거래가 터지고 앞전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 또 넘기는 시도일 때 일부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이건 망설이는 거야. 또 두들겨 패면 미치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배운 그대로 거래량을 30만 주, 50만 주 줄까지 거드렸잖아요.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에 나오고 들어올릴 때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잡아줘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망설여. 만약 어떻게 하지? 눌리잖아. 어떻게 이러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 또 들어가. 그래놓고 이땐 또 버틴겨. 여기서 손절하면 안 되는데 또 버틴기다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35,000원대 기준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32,000원대로 끝났죠. 장중에는 32,000원대부터 더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겁이 나니까 또 여기서 손절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에서도 안 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목에서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라고 갭에 대한 자료도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일봉상으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더 높게 설정이 된다. 어차피 요 자락을 강보합이지만 갭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평선의 기준에서는 이날 뭐 18일 날 상한가를 잡아주더니
상한가 잡는다고 무조건 급등이 아니라 그랬죠. 상한가 잡았을 때 수급이 90만 주대 들어왔어요. 2%. 그 다음날 개파락에 그냥 두들겨 맞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 다음날 또 꼬리 달려 내려와 꼬리 달고 내려와 꼬리 달리고 내려와. 그럼 차익 실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나왔다 쫓아갔다가 밀리니까 또 손절. 양봉이어서 쫓아갔다 밀리니까 또 손절.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 그러지 말고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따라 붙는다. 그리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 결론적으로 이 비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12,850원이에요. 여기가 변형, 샛별형, 뭐 장악형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가 전서구형 나오고 거래 이제 주봉 단위에 딱 터져주는 위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갭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10월 21일에 그게 뭔데요? 뭐 뻔히 아는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ETF 상품을 승인해줬다 그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다 오르는 걸 왜 주니 했지만 12,000원대에서부터 쭉쭉 장악형, 장악 확인형 쭉쭉 장악형 또 장악 확인형의 흐름에 쭉쭉 전서구형입니다. 쭉쭉쭉 거래 터질 때 들어간다 그랬죠? 장악형입니다. 쭉쭉쭉 변형 샛별형입니다. 오케이 쭉쭉 거래는요 보시면 어때요? 계속 수반되어 있죠.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을 때 변동성이 나오고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없다고 주가가 밀린다 그러지 않아요. 대형주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없어도 매집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수반되고 쭉 뻗어 올라갔는데 거래대금이 왕창 실렸겠죠.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급격히 둔화되면 그러면 주가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악재에도 훅 밀리죠. 왜? 거래대금이 축소돼서 더 이상 들어올 수급들이 없다 보니. 누가 낙폭과다라고 사주는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보십시오. 거래대금이 있어 없어요? 거래량이. 없죠. 5MA, 20MA. 5MA, 20MA. 5월선, 20월 봉선에 거래를 실지 못하고 형성되어 있는 주가 흐름에서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다시 빵! 5MA, 20MA 넘기고 어마어마. 앞부분에 몸통 꼬리까지. 거래량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입니다. 여기 있을 때 5,000원일 때 1,000만 주 하면 얼마예요? 5,000억입니다. 근데 35,000원일 때 1,000만 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0원일 때 1,000만 주면 500억. 잠시만요. 1,000만 주. 5,000억. 죄송합니다. 1,000만 주면 5,000억. 그리고 여기는 얼마? 3조 5,500억. 1,000만 주. 똑같은 1,000만 주면. 그래서 캔들 공부할 때도 제가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써준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15년 전에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 3에서 5거래일. 왜? 3에서 5거래일의 캔들 크기가 막 이렇게 막 확장되니까 상한가가 2015년 6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하루에 거래대금이 4조 원대 거래대금에서 44조 원 거래대금까지 10배가 늘어나 버려요. 전체 시장이. 그렇게 돼서 변동성 자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에서 3거래일까지. 이런 내용은 300년 전에 혼마가 이런 내용을 만들 리도 없고 거기서 뭐 단타 칩니까? 1에서 3거래일 보게. 그래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은 20일선이 아니라 고전 원전에서는 200일선을 바탕으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랜벨이. 지금은 이렇게. 그럼 결론은 혼마가 만들어 놓은 캔들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로 다 뿌려놨는데 그분도 그냥 뭐 캔들 그렇게만 설명을 하지 방금처럼 기준거래일 또 예를 들어서 장악형이 떠서 예를 들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장악 확인형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 캔들 도서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거 아시고 기울기에 대해서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까지의 기준을 잡아서 이해만 하셔도 자 결론은 뭐야? 이런 종목을 잡으면 되죠. 월요일 날 이런 종목이 뭐가 있어요? 월요일 날 당장의 기준에 월요일 날 기준에 1 SK바이오사이언스 월요일 날 그럼 사면 됩니까? 나도 모르지. 거래가 이게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될지 예를 들면 얘는 얘의 규모에 맞는 거래가 수반되는 거고요.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지금의 기준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조가 넘는 종목에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 윤정두가 그 기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서 노란톡에 올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거래 대금 기준은 일단은 300만 주가 터져야 원하는 수익이 나옵니다. 300만 주. 그래야 7천억을 넘겨요. 1조를 향해서 갑니다. 21조짜리 1조씩은 터져줘야 변동성이 원하는 시초가 대비 10%. 시초가 대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비덴트의 이 월봉의 거래대금 비교해서 보시고요. 일본 기준에서 보이지 않는 거래대금에서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주봉에서 눈에 확 들어오죠. 어우, 움직이는 이유가 있구나. 거래대금이 있으니까 주가 올라온 거예요? 주가 올라와서 거래대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